안녕하십니까. 예, 뉴스원이 준비하고 있는 특별한 인터뷰 시간입니다. 인생에 딱 두 가지 뉴스만 특징적으로 함께 얘기하고 있죠. 엊그제 저는 이 정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다들 답답한 시간 보내고 계실 거예요. 그 해운대 바닷가로에서 동백섬에 아침 이렇게 산책을 좀 갔는데 너무 답답하니까 몇 분들이 이렇게 나오셨더라고요. 바다는 정말 무심히 무슨 일이 있었냐는 듯이 흐르고 있는데 이 동백이나 벌써 이 목련이나 꽃들이 굉장히 많이 펴서 꽃피는 부산 아직 인사 안 했습니다. 꽃피는 부산 이렇게 생각했어요. 빨리 등장하고 싶으신 분이 제 옆에 계셔서 자 오늘 내 인생의 뉴스원 오늘 또 함께 해주신 분입니다. 바다 얘기했는데 바다가 너무너무 아름다운 곳이죠. 기장 아난티의 이광미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닥터 오 아난티 이렇게 얘기해야 되나요? 네, 이광미 원장님 모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 이름이 닥터 오 아난티인데요. 네, 정확히 닥터 오 아난티가 맞죠, 지금은? 네, 지금은 맞아요. 근데 저희가 이제 봄에 이름이 조금 더 간결해질 예정이에요. 어떻게 바뀌어요? 닥터 아난티로. 닥터 발음 닥터 아난티. 닥터 아난티. 네, 그렇군요. 잘못하면 닥터처럼 들려서 닥터로 닥터 드리죠. 아난티. 자, 우리 이광미 원장님은 이 바다가 아름다운 기장에 있는 아난티의 닥터 정말 아름다워요. 원장이신데 이제 닥터 아난티로 바뀐다. 거기서 보는 바다는 또 해운대에서 보이는 바다하고 좀 다르죠? 네, 다른 것 같아요. 해운대는 모래사장이 이렇게 쫙 펼쳐 있으면서 이렇게 주변에 이렇게 빌딩이 쫙 있으면서 그 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이게 탁 트인 느낌이 굉장히 아름다운데 이제 기장 일트는 일단 모래가 없고 바위로 돼 있고 그다음에 주변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더 좋아. 그래서 분위기가 좀 뭐랄까 약간 고풍스러운. 그렇죠. 뭐랄까? 오히려 더 그러니까 자연이 살아있는 바다. 전원 같은. 네네. 그래서 너무 좋아요. 제가 예전에 자연 그대로. 방송할 때 그 외국에서 오신 분이 그 얘기 저한테 하셨어요. 부산에 지중해보다 더 아름다운 바다가 있다. 너희는 그 아름다움을 몰라서 지중해로 여행을 가니? 저한테 실제로 하신 얘기예요. 그러면서 일광 대변으로 이렇게 가는 기장 그쪽 바다는 지중해보다 훨씬 아름답다. 지중해에서 7년을 사셨대요. 그러면서 저한테 얘기하셔서 가까이 있는 아름다움을 참 우리가 모르고 사는구나. 맞습니다. 그 생각했었어요. 저는 지중해를 매일 보고 사는 겁니까? 그러니까요. 돈 이렇게 우리가 한 2,000원만 갖고도 갈 수 있잖아요. 커피 한 잔만 딱 있으면 됩니다. 그럼요. 더군다나 이제 이분을 알면 그냥 가세요. 커피도 주실 겁니다. 네, 제가 차 한 잔. 약속하셨어요? 네, 약속드릴게요. 내 인생의 뉴스원 이거 봤다. 내가 이제 기장 힐튼 아난티에 왔는데 아는 사람이 없다. 그러면 이제 닥터 아난티에 가셔서 이광미 원장을 찾으시면 쿠폰 드리겠습니다. 어머, 야 이거 좋다. 밑에 이렇게 꼭 써놓으세요. 이렇게 방송에는 거짓말 못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커피도 저도 한번 가서 얻어 먹었는데 맛있더라고요. 제가 좀 이광미 원장님께 좀 여쭤보고 싶어요. 아니 그 바다도 있는 그 아난티 거기에 이렇게 펜트하우스에 거의 꽁꽁 숨어서 무슨 진료를 하시는 거예요? 전공이 어떻게 되시죠? 네, 제 전공은 가정의학과고요. 네, 그리고 이제 통합의학이라는 진료를 하고 있어요. 통합의학? 네, 쉽게 얘기하면? 쉽게 얘기하면은 이제 질병이 지금 아직 걸리지 않았지만 앞으로 생길 질병을 예방하거나 아니면 질병이 아니라도 몸이 불편한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갱년기, 만성 피로,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계속 절 쳐다보시네요. 만성 피로, 갱년기 이런 왠지 와닿으실 것 같아서. 딴 데로 보면서 그런 걸 그럼 통합적으로 예방한다. 그래서 예방하고 치료도 하고 그런 증상들을 좀 가라앉히는데 이제 쓰는 진료나 치료 같은 것들이 좀 주로 영양 치료들이 많아요. 네, 나한테 필요한 음식 가이드라든지 아니면 운동 처방이라든지 아니면 조금 더 필요하다면 내 몸에 맞는 영양제나 어떤 치료 같은 것들, 면역 치료 같은. 그래서 저희는 주로 하는 치료들이 이제 나의 활력이나 면역력을 좀 키우기 위해서 그런 치료들이 많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 이 그 바이러스 때문에 너무 속상한 상황에 빠져 있는데 이럴 때 면역력이 강하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 더 강하게 하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백신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 몸이 이겨내는 면역력이 좋아야지만이 코로나가 지나가도 자연스럽게 지나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뭐 면역력이 강한 사람은 뭐 지나갈 수도 있을 것이고 맞습니다. 그때 때마침 안 그러면 무너질 수 있는 거니까. 무너질 수 있죠. 제일 중요한 건 마스크인 거는 사실이지만 나도 모르게 또
접촉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음. 그랬을 때 내가 이겨내는 면역력이 강하다면 가볍게 지나갈 수 있는 것이고요. 그렇죠. 네. 그런 걸 하는 것이 이제 통합의학, 면역력 강화, 활력 뭐 이런 쪽을 하시는군요. 맞습니다. 쉽게 얘기하시면 이제 병원이 너무 세분화돼서 네. 여러 가지로 고민하시다가 그런 쪽 의학들로 가시는 거 아니세요? 아니, 너무 콕 집었어. 그래서 제가 너무 네. 경쟁이 치열해가지고 또 새로운 것 좀 찾아보려고. 아니 왜냐면 제가 한의학을 한 제 친구들도 물어보니까 아, 네. 아우 요즘은 경쟁이 너무 치열해. 아. 그래서 이렇게 양의하고 겹쳐진 영역도 슬쩍 하게 되면서 네. 뭐 그 의학들이 옛날처럼 그냥 아픈 사람 치료해 주는 게 아니라 음. 미리 사전에 맞습니다. 그런 의학 차원의 그 예방의학들이 많이 발전된 분야가 많더라고요. 앞으로는 특히 더 그럴 거예요. 그렇죠. 네. 이건 좀 우리가 먹고 사는 게 좋아진다라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경제 수준도 높아졌지만 네. 사실은 고령화가 굉장히 커요. 아, 네. 이게 나이 든 사람들이 많아지고 우리가 네. 지게 예. 예, 만약에 건강 수명이라고 해서 질병에 들지 않고 나서의 그 수명이 길어야지 평균 수명보다 그 건강 수명이 짧으면 질병을 가지고 사는 시간이 너무 길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100세까지 사는데 그렇죠. 98세까지 아프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를 살든 더 건강하게 사는 수명이 길어져야 된다. 건강 수명이 길어져야 되는 게 이제 앞으로의 삶의 목표가 될 거기 때문에 그 건강 수명을 길게 해주는 의학이 많이 발달하게 될 겁니다. 전공을 잘 선택하셨네. 잘 선택했죠. 지금 생각해보니까. 왜냐면 여태까지 우리가 의학이라는 것은 아픈 것을 치료한다는 개념이 더 앞서 그렇죠. 있었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고령화가 심각해지고 네. 뭐 이제 수명이 길어지면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한 적극적 처치도 네. 필요해지겠군요. 네, 그런 니즈가 굉장히 많이 늘어날 거예요. 우리 올해 친구 합시다. 네. 네, 괜히 더 가까이 하고 싶은. 네, 그러나 오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저희 2m 떨어져서 떨어져 있는. 예, 방송하고 있습니다. 네. 화면을 보실 때는 편집을 해서 바로 옆에 있는 것 같지만요. 굉장히 멀어요. 이렇게 철저하게 손가락도 안 지금 보이- 철저하게 관리 중입니다. 네,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 또 면역을 네. 전공하신 선생님이 오셨기 때문에 자, 뭐 하시는 일을 제가 이제 정확히 알았으니까 네. 조금 있다가 뭐 그 웰 에이징이나 뭐 건강하게 면역력을 높이는 방법은 조금 제가 보너스로 듣고 싶긴 한데 네, 제가 팁도 드릴게요. 근데 사실 이제 닥터우 하면 네. 제가 옛날에 가수 이효리 씨하고 좀 연관 있는 그 아. 의원으로 들었었거든요. 그런 병원으로. 그렇지 그렇죠. 않나요? 맞습니다. 저희가 서울에서 왔었거든요. 서울에서 처음에 이제 뷰티 병원으로 시작을 아. 했고, 저는 그 안에서 이제 항노화라는 분야를 했었거든요. 예, 연예인들이 굉장히 많이 오는 병원. 아, 그래서 네. 미스 코리아 이 노래 아니지? 그 이효리 씨도 보셨겠네요. 이효리 씨는 초창기에 오시고 나서 제주도로 가버리셔가지고 제가 세상에. 이효리 씨는 못 봤어요. 효리는 민박집 그래도- 때문에 못 보셨고요. 네, 그러니까 거기다 못 봤고. 그 뒤에 보셨는데 눈에 띄는 연예인이 있었다면 많이 뵀죠. 많이 봤는데 딱 봤을 때 이모석 씨, 네. 이모석 그 도대체? 유명한 한류 한류 드라마 저기요 스타. 이모석이고 그러면 이 무슨 뭐예요? 임원정 씨. 잠깐만 이게 뭐야? 이게 알겠다. 아실 수도 있을 것 이띵석 씨고 네. 이정띠 씨 이렇게 섞으니까 나오네. 네네. 그래. 그분 뭐그 영화에서 외에도 무지하게 많습니다. 달리셨잖아요. 그런가요? 네. 열심히 네. 달리는 영화 했었어요. 달린 여자. 영화도 하셨습니다. 네. 네, 네. 수영도 하셨고. 네. 피부가 참 좋아 보이시더라고요. 그렇죠. 네. 네. 얼마 전에 제가 무슨 영화 보다가 굉장히 외국 배우인데요. 브루스 윌리스였나 봐요. 무슨 막 상처를 당했는데 누워 있는 장면에 피부가 너무 광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분장을 좀 관리한 더 하지. 피부시네요. 관리를 네. 너무 티가 난다 이 그러니까요. 생각을 좀 했었는데 자 평소에 이렇게 뭐 겉모습도 관리하고 면역도 관리하시는 우리 이광미 원장님의 인생의 베스트 뉴스 월스트 뉴스는 뭘까 갑자기 좀 궁금해집니다. 네. 뭐 어떤 얘기를 좀 들려주실지 몰라요. 베스트 먼저 할까요? 월스트 먼저. 월스트 먼저. 네, 네. 하겠습니다. 시기상으로. 네. 네. 가장 인생에 너무 마음이 아팠던 월스트 뉴스 어떤 네. 뉴스였습니까? 월스트 뉴스는 제가 아무래도 레지던트를 하다가 그만뒀었을 때가 레지던트를 네. 하다 그만두시면 어떻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네, 의사들은 네. 레지던트를 하다 그만둔 일이 잘 없습니다. 자 의대를 졸업하고 6년이죠. 그러니까 그렇죠. 6년 안에 레지던트가 아니죠. 안 따로 들어가죠. 있죠. 인턴이 네. 들어가 하고 있는 거고 뭐. 아니요. 예과 2년, 본과 4년. 그렇지. 학생이 착각했어요. 학생 6년이고 그렇죠. 인턴 인턴 1년이고 2년이고 레지던트가 레지던트 4년 또는 3년. 네. 그래서 저는 가끔 생각할 때 그러면 총 한 12년 공부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의사들이 월급을 많이 받는다. 어떨 땐 참 화가 나 이러다가도 12년 공부했으면 야, 좀 받아도 되겠죠. 받아도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거기다 학비가 좀 비싸.
고생을 엄청 너무 많이 했어. 비싸요. 그래서 야 12년, 우리 보통 4년이라고 네, 이렇게 저기 네. 하잖아요. 그다도 공부 좀 하시니까 그렇기도 하겠다는 생각도 드는데 네. 그러면 그 어려운 의대를 6년을 공부를 하셨고 인턴을 2년 했으면 이제 8년 하셨는데 레지던트 1년 네. 했고 7, 8년 네. 레지던트 들어가서 왜 그만두셨어요? 그러니까요. 그게 바로 제가 오늘 말씀드린 면역력하고도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만성 피로라는 게 사실 그냥 피곤하고 뭐 쉬면 되고 이런 정도라고 생각을 했는데 만성 피로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그것이 쌓이고 관리를 잘 안 하게 되면 결국에는 직장을 잃을 정도로 굉장히 큰 질병이 돼 버렸군요. 질병이 될 수 있다는 거. 쉽게 얘기해서 많이들 말씀하시는 번아웃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사회적으로 번아웃 증후군. 번아웃 신드롬. 네. 뭐 요즘은 아이들도 많이 온다고 하는데 그 번아웃 신드롬이 왔었고 결국 그것 때문에 저는 제가 가려던 과를 포기해야 됐던 거죠. 네. 도저히 진행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군요. 네, 맞습니다. 몇 년이나 그럼 휴학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피곤한 만성 피로가 왔다고 느껴진 게 이제 본과 2학년 때부터 시작이 됐는데 저희 학교 다닐 때는 만성 피로라는 게 질환이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없었죠. 원래 다 없었어요. 필요한 거죠. 다 예, 필요하잖아요. 의사들이 뭐 만성 피로가 병이야? 뭐 이런 당연하지.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전혀 그게 문제라고 인식을 못했고 그냥 내가 좀 과로한다. 과로했구나, 좀 피곤했구나, 기력이 없구나 했는데 이제 그게 이제 진행이 되니까 한 3, 4년이 쌓이니까 결국에는 일을 못할 정도가 되더라고요. 어떤 증세가 옵니까? 그렇게 되면 뭐 아예 뭐 무기력증 정도 갖고 학교를 그만두진 않으셨을 거고. 그렇죠. 네. 보통 이제 제가 기억나는 게 세 가지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네네. 첫 번째는 심리적인 문제가 있었고 육체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의욕이 다 사라지고. 그렇죠. 그리고 그 만성 피로가 오게 되는 원인이 더 중요했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좀 완벽주의, 강박 이런 게 생기는 거죠. 꼼꼼히 이걸 다 안 하면 미칠 것 같아. 안 하면은 시험 떨어질 것 같고, 그렇지. 그 불안 때문에 생기는 그 완벽주의와 강박 때문에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쓰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두 번째는 이제 커피. 어머나, 네. 막 찔리네. 저도 네. 좀 강박이 있고요. 커피도 네. 엄청 마시거든요. 완벽주의도 있지 않으세요? 야, 있어요. 있으시죠? 네. 짠소리 많이 해요.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커피를 제가 섭취를 한 다음부터 불안까지 같이 있으니까 새벽까지 잠을 못 잤어요. 근데 저는 커피 하루에 네. 14잔 마시는데 잠을 못 자지는 않아요. 네, 그 카페인 건강하다. 대사가 좋으신 것 아, 같아요. 그런 거예요? 저는 좀 그 당시 굉장히 예민했던 것 같아요. 그걸로 커피를 자꾸 먹으니까 불안 증세까지 오면서 네, 잠이 안 오고. 불안하고 잠이 막 3, 4시까지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을 하루에 2, 3시간밖에 못 자고. 그게 서서히 그게 이 쌓이는 번아웃 거죠. 증후군이 오고 있었던 사인이었군요. 그렇죠. 네. 예, 말씀하신 대로 몸이 피곤하면 피곤할수록 불면도 심해지거든요. 근데 그런 걸 몰랐던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다이어트를 했어요. 우리 여자라서. 인생의 평생의 적 다이어트. 남자들도 요즘 하죠. 많이 네. 하시죠. 네. 예, 다이어트를 또 하필 욕심을 또 낸 거죠. 그래서 탄수화물을 안 먹었어요. 네. 예, 왜냐하면 이제 보통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에 있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코르티솔이 올라가면서 네. 식욕이 막 늘면서 단 게 땡기거든요. 그러면 뱃살도 찌고 그렇지. 체중도 늘고 그래서 그게 스트레스 받으면 막 먹게 되는구나. 그러면서 체중이 이렇게 늘어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게 싫으니까 탄수화물을 안 먹어버린 거예요. 아예. 네. 그럼 뭘로 사셨어요? 그래서 뭐 두부 먹고, 짜증. 네. 두부 먹고. 막 뭐 단백질, 고기 먹고, 뭐 과일 먹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체중이 제가 보통 한 51, 52는 해야 되거든요. 46kg까지 빠져요. 네. 그러니까 허리에 근육이 없어가지고 정말 말라깽이. 앉아있지 못해요. 근육이 이게 잡아줘야 되는데. 허리 근육이 없어서 근데 주저앉게 되는. 주저앉아버려. 야, 그렇군요. 그러니까 체력도 없고 그다음에 심리적으로도 너무 예민해지고 잠도 못 자고 이러니까 점점 기력은 떨어지는데 이게 목표는 계속 높은 거예요. 그렇죠. 내 골은. 나는 우수한 성적으로 내가 원하는 과에 진학을 해서 레지던트를 네. 이제 국가고시에 딱 붙어야 이런 생각이 있으니까 계속 나는 이만큼 할 수 있을 거야. 나는 100을 할 수 있을 거야. 이런 생각으로 계속 달리던데 몸은 점점 떨어지면서 30이 돼가고 있는 거죠. 근데 이 70을 못 메우게 되면 이게 더 스트레스가 되거든요. 그 의사고시가 뭐라고. 그러니까. 네. 그래서 그러면 아예 원래 전공 원하셨던 거는 그래서 원래는 제가 그래서 정신과를 갔었어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공부량이 많군요, 정신과. 네, 정신과도 많이 힘듭니다. 정신과는 머리를 많이 써야 돼가지고. 근데 내임이 힘드니 그걸 어떻게 해? 그 학교를 네. 포기하고 휴학하게 됐었을 때 그 마음이란 어땠을까요? 네, 그래서 저 이제 그 레지던트는 이제 병원에 들어가서 이제
수련을 해야 되는 거기 네. 때문에 이제 사실은 전공 의로 전공 의사로 일을 하는 건데 사실 거기서 이제 나오게 되니까 사실 교수님들께 굉장히 죄송했죠. 예, 근데 그때는 교수님들도 번아웃이 때문에 그만둔다고는 얘기를 못 하니까. 그렇죠. 예, 아무래도 이제 죄송하다고. 본인은 심정이 어떠셨을까 싶어요. 많이 힘들었죠. 예, 저에게서는 어떻게 보면 제 인생의 가장 큰 실패였던 거예요. 그렇죠. 그때까지는 네. 뭐 계속 잘 나가다가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잘 나갔죠. 거기까지 네. 갔으면. 정점에 가서 이루고 싶었던 목표를 그렇죠. 눈앞에 두고 예, 이루고 싶은 꿈을 눈앞에 두고 체력 때문에 놔야 됐던 그렇죠. 그 심정이 정말 제 인생에서는 정말 이렇게 뭔가 바닥으로 떨어지는 느낌이었어요. 이제 끝났어. 네. 막 이런 생각도 네, 들었을 그러니까 뭔가 것 같아요. 사회적으로 나의 인생은 끝났어. 막 이런 되게 극단적인 생각도 좀 하게 그렇죠, 되고. 그렇죠. 내가 왜냐면 이제 예. 더 이거 쭉 해서 뭐해? 내 목표가 사라졌는데. 그렇죠. 그런 생각 할 수 이제 있죠. 뭘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좀 우울하기도 하고 절망스럽기도 하고 그런 시간을 많이 보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네. 딱 바닥에 탁 닿았는데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네. 완벽주의라고 하거나 강박을 하게 되면 사실 마음속에 불안이 있거든요. 그렇죠. 내가 이걸 실패하게 됐을 때 뭔가 큰일이 날 것 같은 그런 불안감이 있는데 막상 정말 바닥에 딱 닿고 보니까 살아있네? 바닥인 거예요. 나 죽지 않네. 살아있는 거예요. 그냥 아무 일도 없는 거예요. 어머, 생각보다 별일이 아니네. 그걸 깨달았어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네요. 네,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실패가 안 두려워졌어요. 다 쳐봤으니까 내가. 네, 바닥을 다 쳐봤으니까 쳐봤어. 해봤는데 뭐 별거 없구나. 뭐 망해도 아무 일도 안 생기는구나. 이 생각이 들고 나니까 굉장히 단단해지는 그 네, 계기가 저한테는 됐네요. 굉장히 단단해진 계기가 그러면 됐어요. 어떻게 되나요? 그때 그 레지던트 포기하게 되면 다시 이제 내과 이론은 다시 전공을 바꿔서 이제 시험을 다시 도전하시게 되나요? 네, 다른 과로 이제 전공을 조금은 돌릴 그거보다는 덜 그렇죠. 네, 힘들어요. 네, 다시 가기 좀 그랬군요. 죄송하니. 네네. 참 우리가 쭉 살면서 목표라는 걸 눈앞에 놓고 한 20살, 20대 초반까지는 그렇게 달려가다 처음으로 20대 중반에 가서 처음으로 실패들을 많이 맞이하게 되죠. 맞습니다. 생각이 아니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였구나. 그때는 다 되는 줄 알았는데. 다 될 줄 알는데. 다 될 줄 알았죠. 내가 꿈꾸던 10대에 꿈꾸던 내 인생은 지금 이 모습이 아니야. 그 생각 하잖아요. 맞아요. 그런 생각을 극복하시게 된 월스트 뉴스였는데 그렇다면 베스트 뉴스는 어떤 거죠? 베스트 뉴스는 이제 월스트의 연장선이었던 것 같아요. 또 몸인가요? 아니요, 뭐 네. 그럴 수도 있겠네요. 몸일 그래요? 수도 있겠네요. 예, 그러니까 저는 오늘 면역력과 관련돼서 좀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사실은 스트레스예요. 네. 네, 스트레스가 실제로 우리 몸에 미치는 면역력이 떨어뜨리는 굉장히 크거든요. 그냥 우리는 가볍게 여기는데 스트레스는. 그렇죠. 네. 실제로 우리 몸의 면역 세포인 NK 세포라는 게 있어요. 네. 예, 그거는 이제 우리 몸의 바이러스라든지 암이라든지 세균을 무차별적으로 죽일 수 있는 세포거든요. 근데 이 NK 세포가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것이 스트레스예요. 네, 스트레스를 받으면 NK 세포의 활성도가 툭 떨어져요. 툭 활동을 못하네. 네, 활동을 못해요. 활동을 못하면 실제로 암도 쉽게 걸릴 수 있고 대상포진이라든지 이런 면역력과 관련된 질환에 굉장히 쉽게 걸리거든요. 그래서 보면 말이죠. 많이 갖지 않아도 막 늘 유쾌하고 낙천적인 사람들은 참 건강한데 맞아요. 뭘 가져서 신경 쓰고 이런 사람들이 아니 좋은 거 다 먹을 텐데 맞아요. 질병률이 더 있는 경우를 보거든요. 훨씬 그 많죠. 이유가 있네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항상 큰 질환에 걸리기 전에 굉장히 큰 이벤트의 스트레스에 노출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상관관계를 보면 충분히 연관성이 있다. 연관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런 연관이 있었던 베스트 사례가 있으셨나 봐요. 네, 그게 저의 베스트 사례입니다. 네. 베스트 사례가 네. 저는 잘 극복한 거예요, 결국에는. 네. 뭔가 있었는데 극복을 했다. 그렇죠. 뭐가 있으셨는데요? 임신을 했어요. 네. 제가 임신을 했는데 예. 임신을 하게 되면 이제 산부인과 검진을 하잖아요. 네. 근데 거기서 이제 자궁 경부 쪽에 암 전 단계가 나온 거예요. 그냥 임신 네. 검사, 임신해서 아기 무탈한가 검사하러 네, 갔는데 임신입니다. 이렇게 돼서 어머 너무 잘 됐다. 음. 그런데 수술을 하셔야 됩니다. 암 전 단계인데 수술이라면 그럼 아기를 없애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아기를 없애야 됩니다. 너무 청천벽력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네, 너무 고민을 했어요. 근데 그때 이제 떠올랐던 거는 사실 그때 받았던 그 스트레스가 연결이 됐구나. 그 느낌이 오더라고요. 진짜로. 네. 그때 그 스트레스로 인해서 이게 계속 오다 보니 맞아요. 이렇게 암이 생길 수도 있는 거구나라는 걸 라고 직감적으로 저는 아니까. 직감적으로 느낀 네네네. 거죠. 네,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내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죽을 수도 있는구나라는 생각을 처음 했던 것 같아요. 아니 이 면역력 활성에 대한 전공을 하시니까 많은 사례들이 그 원장님의 저 몸으로 자신에게서 와서 나오죠. 체험을
친절하게 해주면서 환자들 치료할 수 있게. 맞아요. 그래서 극복이 됐으니까 극강의 웃으면서 공감을 얘기해요. 네네. 아, 할 수 있는 거죠. 그 네. 수술을 그래서 하셨어요? 그래서 수술을 권유받고 아이를 지우라는 그 주치의 선생님 말씀을 따를 수가 없었어요. 그렇지. 엄마 입장이니까. 네. 너무 슬프니까. 네네. 그래서 이걸 고민을 하던 와중에 저희 남편이 이제 논문을 막 찾아보고 하다가 서울에 이제 5대 병원에 네. 원장님께 다 메일을 보냈어요. 이런 상황인데 아이도 살리고 엄마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그런데 이제 그 중에 한 병원에서 손 들어주셨군요. 손을 들어주셨어요. 다행히 극복이 됐죠. 그리고 아이 됐습니다. 건강하게 나았고. 그러면 그 암에 대한 그 전 단계는 어떻게 다 제거하셨습니까? 네, 그래서 수술을 해서 지금은 치료가 돼 있어요. 아,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 사실 암이란 거에 대해서 처음 알게 된 거예요. 어찌 보면 뭐 암에 대해서 공부는 많이 했지만 그렇죠. 정말 내가 와닿게 느낀 적은 사실 많지 당연하죠. 않아요. 예, 예, 근데 예. 그때가 제가 30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시기에 암에 걸린다는 게 어떤 걸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네, 다행히 걸리진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 근데 그 마음을 선고, 충분히 이해하지 그런 얘기 못해도 자체만으로도 막 굉장히 떨리니까. 이제 두려우니까.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암에 걸리지 않게 하기 위한 건강한 라이프스타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공부를 하게 됐고 네. 그런 것들이 이제 통합과학에 대한 공부로 이어졌던 것 같아요. 근데 굉장히 좀 중요한 명언이 하나 있어요. 네. 네. 암에 안 걸리려면 암 환자처럼 살면 된다. 암 환자는 네. 늘 조심하니까. 네. 먹는 것도 건강하게 하고 스트레스도 받지 않으려고 하고 인생을 다시 아름답게 보려고 하고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네네네.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더 행복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거 그리고 몸에 안 좋은 것들을 피하는 거 이런 삶을 사실 산다면 암에 걸리지 않고 무병장수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쉽게 얘기하면 지금 네. 대표님이나 저의 몸 안에도 네. 암세포가 네. 매일 5,000개씩 생겨요. 사람아 네. 몸에 5,000개씩 암세포가 생기는군요. 생기고 있어요. 이게 스트레스 팍팍 받으면 얘네들이 막 움직이기 점점 시작하겠네. 커지는 거지. 면역세포가 그걸 죽이지 못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면역력이 항상 건강해야 지금 있는 것들을 우리가 처리를 할 수 있는 거죠. 독소들을.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마음의 자세. 맞습니다. 긍정적으로 스트레스를 네. 너는 줘라 나는 안 받아 그렇죠. 이런 자세. 네. 실패해도 바닥 괜찮아. 다 있다. 아무 문제 없다. 그때 칠 수 있어 바닥 칠 수 있어. 바닥 쳐도 괜찮아. 일어나면 예, 돼. 일어나면 돼. 예. 이게 제일 중요하고 이건 이제 맞습니다. 마음의 자세지만 실제적으로도 이제 먹는거나 음식에도 조심해야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뭐 면역력과 관련돼서 아까 네. 뭐 베스트 뉴스 나온 김에 짧게 한마디 짧게. 해주시면. 네. 첫 번째로는 체온이에요. 체온, 체온. 우리 몸의 온도. 온도. 네. 온도가 너무 낮으면 면역력이 떨어지거든요. 1도만 낮아도 면역력이 30%가 떨어지고요. 그래요. 1도가 높으면 50%가 올라갑니다. 그럼 따뜻하게 해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그래서 특히 이런 환절기 때 네. 좀 옷 가볍게 입고 싶으시지만 나 가볍게 입었어. 나 오늘 네. 너무 추워. 빨리 입어야겠다. 예. 저는 오늘 좀 화사해 네. 보이려고 그렇게 입었는데 너무, 평소에 네. 싸매고 다녀요. 특히 목 환절기 때 여자고 남자고 몸을 따뜻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특히 이런 시기에는 감기 걸리기가 좋은데 목도? 지금 바이러스까지 활성화돼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 따뜻하게 네. 체온을 유지해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네. 네. 두 번째는 음식 중에서 컬러푸드. 컬러푸드. 네, 진짜 많이 별로 먹고 들어보셨죠? 싶지 않지만 네, 먹어야 되는. 네. 근데 생각보다 맛있는 것들도 많아요. 네. 네. 제 울상으로. 네. 그래서 사실 컬러푸드라고 하는 것은 뭐 빨강, 노랑, 보라, 초록 이런 것들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사실 파이토케미칼이라고 하는 네. 우리 몸에 항산화 성분을 많이 만들어주는 굉장히 좋은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이 파이토케미칼은 실제로 식물이 자기 몸을 방어하기 위해 만들어내는 물질이기 때문에 면역력을 굉장히 증강시킬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한 파이토케미칼을 많이 먹게 되면 일단 항염, 네. 항암, 항산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렇게 바이러스를 이겨내는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그렇죠. 뭐 파프리카, 당근, 뭐 애들이 딸기, 싫어하는 뭐 딸기. 블루베리 뭐 그렇죠. 이런 거 맛있는 거 그렇죠. 많아요. 맛있는 네, 거. 네. 비싸서 그렇지. 아니 요즘은 딸기 네. 정말 많이 사 드셔야 딸기 돼요. 철이에요. 뭔가 어렵거든요. 맞습니다. 딸기 철이고 그래서 과일 많이 드세요. 네, 많이 사 드시는 거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런 쪽의 음식. 그렇죠. 피해야 될 거는 네. 화이트 푸드를 좀 권해드리고 싶어요. 아. 오늘 칼라로 연결을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라면? 라면도 맞아요. 네, 화이트 푸드라 하면 정제된 탄수화물을 의미하거든요. 그렇죠. 밀가루 음식들. 맞습니다. 네. 설
흑설탕, 네. 흰 쌀밥도 사실은. 예, 네. 그래서 정제된 탄수화물은 뭐 칼로리가 있어서 우리 몸에는 에너지를 낼 수 있지만 사실은 염증을 많이 유발해요. 네, 그래서 혈당이 또 너무 오르게 되면 당뇨나 이런 대사증후군을 통해서 혈관 질환에도 영향을 줄 수 있고요. 근데 어쨌든 염증을 많이 유발하기 때문에 이 염증을 염증을 줄이기 위해서 또 우리 몸에 에너지를 많이 써요. 네. 해독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염증을 줄여주는 화이트 푸드를 조금 줄여주시면 더 도움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그 내 인생의 뉴스원 인터뷰인지 아니면 의학 건강 인터뷰인지 뉴스인지. 그러나 굉장히 이 시기에 좀 중요한 네, 얘기들을 조금 또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잘해주세요. 네. 알토랑 같이 정리해 주셔서 다른 때보다 저희가 2, 3분 더 길었지만 의미 있는 벌써 이렇게. 시간이었습니다. 네. 아니 양 PD 모시고 방송하고 싶지 않아요? 이런 건강에 대해서 언제 짬 되시면 저희랑 또 감사합니다. 정규 방송도 한번 감사합니다. 출연료 없는 정규 방송도 한번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내 인생의 뉴스원, 인생의 베스트 뉴스, 워스트 뉴스 두 가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닥터 아난티의 이광미 원장님 모시고 면역력 증강에 관한 얘기 함께 나눴는데요. 네. 몇 년 전에 읽은 책 중에 숨결이 바람될 때인가요? 제가 그 스탠퍼드 대학 의대의 그 교수였던 굉장히 젊은 나이에 암으로 세상을 떠났던 그분의 자서전과 같은 책을 읽은 게 기억이 나요. 네. 제 기억들이 지금 다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거기에 그런 파트가 나오거든요. 매일매일 암 환자를 치료하면서 또는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사망 선고할 때 있잖아요. 네. 더 살 수 없다. 네. 이제 사망입니다라고 해서 모두 슬퍼할 때 네. 본인은 본인 사무실에 놓고 온 아이스크림이 막 걱정이 됐다는 거예요. 그거 녹으면 안 되잖아요. 빨리 가서 먹어야 되니까. 네. 그렇게 모르다 본인이 이제 암에 걸리니까 그들의 절망과 맞습니다. 그 아픔 매일 진료하던 그곳에서 그런 감정을 써놓은 걸 보고 지금 가슴이 너무 아팠거든요. 네. 우리 모두 매일 건강하게 살아야 하는 건 너무 당연한 명제입니다만 네. 정말 순간을 놓치면 어느 누구에게도 이 일은 안 온다고 말할 수 없으니까 맞습니다. 평소에 참 신경 많이 써야 될 것 같아요. 평소에 신경을 써야 돼요. 네. 지금 건강해야 미래가 건강하거든요. 그러게요. 네. 더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 시절이 이래서 좀 우울한데 오늘 화사하게 또 네. 이렇게 옷도 일부러 입으셔서 화사하게 입었어요. 감사하고요. 분위기 좀 사셨으면 네. 좋겠는데요. 빨리 이 사태가 진정되기를 네. 누구보다도 저희도 맞습니다. 진심으로 네. 바라보겠습니다. 네. 이광미 원장님 더 화려해지면 또 언제 또 한번 만날 수 있기를 또 바랄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